정문이 일침 유성원 목사입니다. 예정 통합의 난개라고 할 수 있는 동남노예권 명성교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시 그 단골 손님이신 황규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정 통합 총회 그 임원회는 서울 동남노예권에 대해서 수습 정권위원회를 파송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정통합교단에서 지난번에 103회 총회 이후 명성교회 및 동남노예권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원회 후속 대책으로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총회 서기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양측의 화해 조정을 위해서 수습 전권위원회를 파송할 것을 이제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CBS 뉴스를 보니까 총회 임원회가 수습 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습 전권위원회를 이제 파송했는데요. 그러면 노예 그 수습 전권위원회는 파송되면 그 어떤 일을 하고 주로 누가 그 파송으로 되는 것인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에 대한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노예에서 수습 정권위원을 파송시켜서 당회장 및 당회의 그 권한을 정지시키고 한 3개월 동안 수습 정권위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총회에서 그 노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파송하는데, 여기에는 뭐 특정한 기간은 없고요. 그리고 파송위원회 대부분이 7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전임 7위 회장이 있고 후임자를 제대로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총회에서 수습 정권을 파송해서 속히 임원회를 구성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은 그 수습이 안 되면은 특히 동남노예권과 관련해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일반 법정에서도 소가 진행되면은 우선 민사건에 있어서 해당 법원 판사들이 화해 조정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 조정 뭐 중재가 잘 되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뭐 서로 소를 취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중재나 화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선고로서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동남노예 사건도 화해 조정 수습이 안 되면은 총회 재판국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지러운 그 사태에 그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지면 이게 어긋장 나지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 명성교회도 저기 좀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을 성도들이 직접적 피부로 와닿고 또 그들이 또 상처를 완전히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총회 서기도 말했듯이 임원회 후속 대책으로서 가능하면은 화해 조정을 해서 동남노예도 살고 명성교회도 살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이 살리는 교단이 돼야지 이게 그 죽이는 교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이제 피력했는데요. 그래서 헌법 규정에 보면은 총회 수습 정권위원회가 노예 파송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부 헌법위원회 한 명을 같이 이제 선임해서 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헌법위원회에서 한 명, 규칙부에서 한 명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워낙 그 명성교회 사건이 총회장을 지냈던 그리고 담임 목사로 지냈던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워낙 큰 데다가, 그래서 아마도
증경 총회장들을 이제 파송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지냈던 아마도 이제 김삼환 목사와 대화가 될 수 있는 급의 그런 이제 총회장단들이 파송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수습을 위해서 증경 총회장들과 그런 법리부서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 명성 동남로에 이제 파송되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네. 아까 질의한 대로 그래도 화해가 안 됐을 경우 동남로에나 명성계가 입는 데미지는 상당히 크죠. 특히 지난번에 서울 동로회 건도 거기도 한 분쟁이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2년 정도 돼도 안 되니까 총회에서 수습정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최영남 목사가 수습정권위원장이었는데 들어가서 어쨌든 이제 전임 후임 전임 임원회들을 전부 다 올스톱 시키고 뭐 자격 정지시키고 또 노회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다시 신임 임원을 이제 뽑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동로회는 그냥 이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수습정권위원회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동남로회 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임원단과 또 새롭게 뽑힌 이제 신 임원단들과 대화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데미지는 동남노회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된 명성교회도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스스 정권이 누가 이제 와질 것으로 예상? 예. 좀 얘기한 대로 네. 증경 총회장들과 또 이제 법리부서 이제 그건 법리부서 의원들이 된다는 것은 헌법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그들이 이렇게 법리적으로 일단 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증경 총회장들은 어쨌든 이제 그 도덕 윤리적으로 하고 법리부서 분들은 가서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지난 그 103회 그 총회 때 그 명성교회권에 그 대해서 재심하기로 이제 했는데요. 이 사실인가요? 예. 지난 103회 총회 봤을 때 그 이렇게 분위기는 명성교회 건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판단한 헌법위 해석, 규칙부 해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받지 않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총회 재판국의 결과까지도 이렇게 안 받는다 해서 원판결까지 취소시키는 그런 룰을 이제 범했는데 이것도 또 재론 3분의 1이라는 재론 동의 없이 다시 재판국의 판결은 정지시킬 수 없다, 취소시킬 수 없다. 일단 유인물의 보고대로 받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원판결 취소한 걸 다시 철회하는 룰을 범했죠. 어쨌든 전체 분위기는 재심으로 가자. 뭐 이런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지만은 상관없이 정서상으로는 재심으로 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명성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판결한 것은 해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다 무효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일단은 재심은 그들이 그 가자 말자 이런 결정에 상관없이 김수원 목사가 어쨌든 뭐 당사자가 재심한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재심은 뭐 현행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 이제 그 재판국에서 예. 8대 7로 이렇게 이제 보고되어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재판국도 다 그냥 저기 막 물갈이 해버렸어요. 예, 물갈이 해버렸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그 재판을 하면 예. 누군가는 또 이제 승이 되고 패가 되어질 텐데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엎어질 수 있고 이렇게 또 법리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죠. 네. 지난번에 8대 7에서 또 일각의 뭐 무슨 행동 연대 하시는 분들은 팔적이다. 을사오적이 아니라 정말 을사팔적이다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가서 또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중에 어떤 분은
한 장로는 완전히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실상 그 퇴출을 시켰어요. 그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양심적으로 내가 이거 이렇게 내가 했다. 또 이렇게 해서 양심 선언도 그 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재판부원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껴서 정말 이제 명성교회 재심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또 명성교회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많이 있죠. 예.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네. 이미 확정된 그 판결을 존중해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뭐 재판국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존중하고 어떤 이게 법리가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뭐 누군가의 아까 그 김수호 목사님이 재심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이제 아까 그 교단의 그 법이 그렇다 하니까 재심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예장 통합에 권징편 124조의 재심 사유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만족시켜도 재심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8가지가 뭐냐면 뭐 증거물이 위조로 증명이 됐거나 그리고 뭐 허위 증언이 있거나 그리고 뭐 재판국이 재판국원이 이제 돈을 받거나 뇌물 수수가 있었을 때 또 뭐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 수수가 있었을 때 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 때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규정에 착오를 범한 때 그럼 만약에 된다면은 법규 규정에 착오를 범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국이 법리가 이제 A라는 법리를 들이대야 되는데 B라는 법리를 대가지고 굉장히 착오가 있어서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입증될 때는 재심 사유가 충분히 되죠. 또 헌법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뭐 하자가 있다 재판국 판결이 그리고 해석에 내려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억지로 미루고 나갈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사실상 뭐 8적이니 7적이니 이런 상황에서 인민 재판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법규적 재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론적 재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에. 그래서 과연 이 재판이 끝나도 이게 후유증으로 남지 이게 과연 명성교회가 정상적으로 승복을 할 것인가. 만약에 또 명성교회가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어쨌든 헌법위원회 그 해석 그거를 그때 투표를 했을 때 500명이 지금 그때 사실상 명성교회를 지지를 했거든요. 총대 중에 500명이 800대 500 정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재심 국원들이 끌고 가기도 굉장히 이거는 어렵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거 논의가 있는데 그 어떤 그 경우에 재심 사유가 가능하며 과연 그 동일한 그 재판국이 재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또 그런데다가 그 당사자 부적격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그 적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실제로 그 원고인 그 김수원 그 목사 외에 그 비대위원들의 그 권리가 그 침해된 그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재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건데, 먼저 과연 이게 그 원고 적격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게 결의 무효 소송은 제8장 행정소송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8장 행정소송 안에 있는 모든 뭐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취소 소송이라든가 결의 무효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본은 당사자 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은 그 원고가 교단 헌법에 원고가 적격이 되려면 반드시 행정청 즉 노예로부터
이게 피해된 게 있어야 돼. 피해 사례가 있어요. 권리가 침해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소송은 원고가 노회원들이에요. 노회원들이면 노회라는 행정청으로부터 권리 피해가 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자격은 돼요. 결의 무효니까 노회원들이면 누구나 다 노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효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누구나 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위 취례가 아니라, 노회라 취례가 아니라 하위 취례, 즉 당회 명성교회에서 그 어떤 그 액션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과연 상위 취례인 노회원들이 무슨 권리 침해를 당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 왜냐? 그러면 김하나 목사 청빙 때문에 김수원 목사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 다른 뭐 비대위원들의 지위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런 침해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침해된 사례가 없죠. 현재로서는 없고. 그런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위임 목사 청빙 무효 결의로 인해서 한 6명의 그 목사님이 최근에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 6명의 목사의 원고 적격은 대부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 교회 장로입니다. 예, 집사거나 이게 장로지 노회원이 원고 적격을 해서 소송 제기해서 아웃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김수원 목사와 비대위원들이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당했는가, 이것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고, 하위 취례가 어떻게 하위 취례에서 발생한 일이 상위 취례의 멤버들한테까지도 권리 침해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전에도 그 노회원이 예. 그 이임 목사 그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임 목사 청빙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나요? 예, 그 사례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강북제일교회 사례도 그때 그 당시에 교회 하경호 집사가 네. 무효 확인을, 황영택 목사에 대해서 위임 목사 청빙 무효 확인을 위해서 또 아웃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해당 교회 장로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또 아웃됐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광성교회 사건이죠. 유명한 광성교회 사건도 당시 김경환 외에 여러 광성교회 장로들이 동남 노회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또 이성건 목사가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도 해당 교회 장로가 노회장을 상대로 해서 또 아웃된 사례가 있고요. 또 봉천교회 이제 정준 목사가 네. 또 이제 장로들이 원고를 해서 또 아웃이 된 이런 사례가 있죠. 예. 예, 사례는 예, 여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예. 이제 있네요. 예. 근데 노회원들이 원고가 된 사례는 전혀 없다. 예, 예. 그렇게 예. 그러면 그 지난번 그 김수원 목사 이하 네. 그 신 임원들이 그 새로운 그 임원을 그 이제 구성해서 두 임원회가 이제 구성되었는데요. 예. 그 청해 그 임원회는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김희식 그 서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노회가 총회 임원의 입장은 두 노회가 화합되기 전에 노회 소집을 불허했다.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견장과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합법적인 노회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수습 정권회를 파송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사고 노회를 규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총회에서 파송시켰을 때는 뭐 사고 노회가 아니다, 이건 규정 안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수습 정권위원회 총회 수습 정권의 파송은 노회장을 선임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파송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노예죠. 그러면 이제 김수원 목사 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고, 또 스스로 본인들이 11월 27일 날 노회를 소집하려고 했었는데 노회 소집을 못했죠. 안 했죠, 자기네들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를 이제 합법적 노예라고 인정을 안 한 거나 또 다름이 없는 거죠. 또한 신 임원들이 법과 질서를 주장했는데 그 노예 사무실의 문을 뜯고 그 세탁박스 녹취록을 갖고 나갔다고 했어요.
자, 이는 법과의 그 질서를 그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예, 저도 기사를 쓴 바 있지만은 그분들이 신임원들이 자신들이 행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당당하게 노예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구 임원들한테 열쇠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구 임원들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서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이 안 열리니까 열쇠공을 데려다가 문을 따고서 들어가서 거기서 임원 회의를 하고 거기 자신들이 녹취됐다고 판단되는 셋탑 박스를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 임원들이 뭐 업무방해, 절도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그 현 총회 임원회도 이들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노회장이 됐더라면은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들이 그 행동은 이제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한번 김복원 그 변호사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이제 사전에 그 허락 없이 그 다른 사람이 고유한 영역을 이제 침범했어요. 무단 침입한 거죠. 그래갖고 셋탑박스를 뜯고 저기 막 그 셋탑 녹취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과 질서에 되는 그 녹음하는 박스를 뜯어가지고 가져갔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이게 법에 좀 이게 저촉이 되나요? 일단 뭐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네. 주거 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의 물건을 임의로 뜯어갔으니까 네. 뜯어가서 기능이 훼손됐다 그러면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같은 경우는 또 절도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심각하네. 이거 제명이. 왜 그런 게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게 지금 허락 없이 진행됐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허락 없이 이거 받지 않을 때는 이런 그 법이 저촉이 되어지는군요. 그렇죠. 일정한 공간에 네. 뭐 사무실이라면 네. 침입이나 아니면 주거 공간이라면 주거 침입이 될 것이고 네. 이 어쨌든 그 어떤 물리적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죄가 되고요. 네. 이게 타인의 물건이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가져가면 이제 역시 절도죄가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뜯어내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훼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뭔가 뭐 훼손이 벌어졌다 그러면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왔다 막 한꺼번에 와서 하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막 손괴했다 그러면 이제 특수 손괴죄나 또는 특수 절도죄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만 뭐 특별하게 그것을 행할 만한 어떤 뭐 정당한 상황이 있달지 그래서 뭐 혹시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는데 네. 그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기 변호사님,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아, 참 심각합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예. 네. 굉장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뭐 절도죄, 여기 뭐 손괴죄, 뭐 여러 가지 뭐 특수 절도죄 이거 뭐 머리에 아파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처신을 이 법리를 잘 몰랐을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감리교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제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이제 남의 일방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들어가서 몰래 그 문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갔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소를 했는데 사실상 결국 이제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온 이유는 이미 뭐 남의 사무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고 그 사무실 위에 어쨌든 문건이 있었고 그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무죄 나온 사례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잠겨 있는 상태에서 열쇠공을 듣고서 이제 그거 뜯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손괴죄가 이제 해당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제일 큰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네. 뭐 자기네들도 억울하니까 네. 뭐 열쇠는 안 줬다 우리가 임원이다 하니까 그런 이제 정당성을 이제 내세우고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주장한 게 있습니다. 법과 질서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김수원 목사 법과 질서 원칙대로 해라. 네. 재판도 법과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무질서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폭력 행위거든요. 예, 무질서 뭐 폭력은 좀 아니고요. 어떤 무질서, 불법 이렇게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외쳐왔던 그런 명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근데 개혁이 아니라 이제 개혁으로 되게 되는. 이러니까 정당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벌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또 비대위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총회에다가 뭐 고발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총회에다 이제 지금 지난번에 면직 출결했는데 또 가중 처벌로 또 거기에다가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면직될 가능성도 있겠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또 극단적으로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죠. 예. 지탄의 대상이죠. 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명성개건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 가슴 아픈. 그러니까 오히려 초래되어지는. 이게 김세원 목사가 본인이 처음부터 법과 질서를 주장하고 했는데 막판에 이런 식으로 불법과 무질서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이 빠져질 수가 있죠. 자, 이에 대해 그 비대위 반대하는 측은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동남대 구임원 측은 신임원들에 대한 선고 무효 소송을 교단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사법상으로서는 강동경찰서 거기에다가 절도죄라든가 업무방해죄, 뭐 무단주거 이걸로 지금 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검찰이 그 신임 임원들의 그 불법 행위가 그 행위를 그 기소한다면 어떤 사태가 예상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벌금을 나오거나 벌금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구속이 안 하겠고 이제 벌금 기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아마 이제 권징 처벌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러지 않아도 고소할 건을 찾고 있는데 그 이들 나오면 또 교단에 고소 고발하거나 뭐 가중 처벌을 또 추가해서 하게 된다면 이들은 이제 해임이나 아니면 정직이나 더 나아가서는 또 면직 판결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인들이 또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벌써 그 김하나 목사님 그 목회 승계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과연 그 재심 그 재판국에서의 결과가 명성 교인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나요? 이제 결국 명성 교회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오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명성 교회는 2년 전인가 자체 정관 작업을 다 마쳤고요. 그러면은 교단 탈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심이 진다면은 명성교회는 이제 지지 아니라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수습과 화해 조정으로 이렇게 일이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명성교회가 지게 된다면은 탈퇴할 가능성도 있는데 또 여기에서 그때 임원들은 재심에서 진다 하더라도 임원들이 적극 나서서 명성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패배한 상황에서 이렇게 임원들이 과연 살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왜냐하면 다른 총대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요. 재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제 어쨌든 화해가 되든 수습이 되든 중재가 되든 이런 게 돼야지 난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가고 또 명성교회가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된다면 또 도미노 탈퇴 가능성도 또 있고요. 예, 또 뭐 타 교회 연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굉장히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되죠. 지금 명성교회의 부목사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럼 50명이 또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또 뭐 교단 탈퇴는 또 따라가거나 또 그런 데다가 해외에 명성교회가 지원하는 풀타임 선교사가 50명이 또 넘어요. 그리고 파트로 지원하는 선교도 50명, 이래저래 뭐 한 100명 이상 명성교회가 지원하고 있는데 탈퇴하게 된다면은 다 이제 선교 자금도 끊어지게 되고 고스란히 교단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네.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만일 그 명성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신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일단은 재신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 총회 결의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재심은 한다고 했지만은 8가지 사유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리를 잘못 정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전 재판국은 2조에 나오는 교회의 자유, 그 뭐 법리가 나온 거니까 교인들의 기본권과 교인들의 자유가 중시하다고 해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건 전혀 없고요. 그런데다가 헌법위원회 해석을 먼저 재판국이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규칙부의 해석도 그대로 토대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 판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수원 목사께서 직전 총회 재판국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는 따르겠다. 예. 나한테 유리하게 나오든 불리하게 나오든 나한테 따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안 따르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금반환의 원칙,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또 그런 행위를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원고 적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로컬 처치에서 발생한 상황이 어떻게 로컬 처치를 컨트롤하는 그런 행정청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건 행정소송에서 거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명성교회를 재심으로 끌고 가고 또 거기서 다수를 하고 또 뭐 일부 밖에 있는 사람은 또 뭐 이행결의 촉구대회 또 한다고 또 하고, 이걸 전부 다 법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예, 법 보면 이제 30여년에 이제 갈 것자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게 법인데, 지금 예장통합은 무리하게 지금 계속 해석하고, 그리고 또 총회에서도 안 되는 걸 갖고서 계속 그냥 밀어붙이고, 보고는 받아야 되는데 또 안 받는다고 해서 먼저 결의한 것이 취소가 되고, 또 또 원판결을 취소했다가 또 재론동에서 다시 또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재심을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표적입법이 맞는 거예요. 명성교회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교회를 상대로 하는 입법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예, 무리하게 재심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재심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법리 적용을 하게 되지, 또 정서적으로 또 교단에 대한 신임을 또 교단은 신임을 또 잃게 되고, 그리고 명성교회는 또 지원했던 또 선교사들, 부목사들 다 지원이 또 끊기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의 이미지는 또 이미지대로 또 실추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보다 더 좋은 거는 일단은 수습 정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명성교회도 좀 양보하고 동남대도 좀 양보해서 같이 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아야죠. 예. 같이 공생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런 그 성계 비전들이 쫙 퍼져서 정말 우리가 그 땅에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네.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못 도혼, 나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명성교회 논하기 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서 있으며 니엇 저물어 갈 길이 멀어서 속이 탑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